아저씨, 누구세요? 왜 자꾸 내 손을 잡아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50년이라는 세월을 한 이불 덮고 살아온 내 반쪽이 나를 낯선 남자로 바라보며 겁에 질린 눈으로 손을 뿌리칠 때, 그때 무너져 내리는 남편의 가슴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불이 꺼지고 나 혼자 캄캄한 우주에 버려진 것 같은 그 막막함. 치매라는 병은 그렇게 잔인하게도 사랑했던 기억을, 고마웠던 추억을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우듯 하나하나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릿속의 해마가 망가져도 심장에 새겨진 사랑의 습관은 그 어떤 병마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어느 겨울날, 요양원 창가에서 벌어진 눈물겨운 부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고 종종 걸음을 치는데, 75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 추위도 잊은 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양복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좀이 슬지 않게 신문지로 잘 싸두었던 10년 전 막내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짙은 회색 양복이었습니다. 유행이 지나 깃이 좀 넓고 바지통도 컸지만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치 새 신랑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박 할아버지와 아내 김순자 할머니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딱 50주년이 되는 날, 바로 금혼식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감, 뭐 좋은 일 있어? 웬 양복을 다 입고? 그래?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대답해줄 아내는 곁에 없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 요양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스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한밤중에 일어나 학교 가야 한다며 보따리를 싸기도 했고, 급기야는 남편인 철수 씨를 보고 누구시냐며 도둑 취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에서 어떻게든 돌보려 했지만 할아버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자식들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요양원으로 모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관을 나서기 전 안방 문갑 위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50년 전 오늘 사글세 단칸 방에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올렸던 초라한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 너 고생시키지만 나중에는 꼭 호강시켜줄게. 50년 뒤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줄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리어카 장사를 하며 손이 트고, 발이 갈라져도 집에 들어가면 웃어주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니 약속했던 50주년이 되었는데, 정작 반지를 받아야 할 아내는 남편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주머니에는 쌈짓돈을 털어 산 금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지만, 그 반지가 과연 주인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 안, 차장 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바로 요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고소하고 달달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곳, 바로 붕어빵 가게였습니다. 아줌마, 붕어빵 3,000원어치만 주이소. 팥 꽉 채워서 바삭바삭하게 구운 놈으로다가. 아내는 붕어빵을 참 좋아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겨울밤에 남편이 퇴근길에 사오는 식은 붕어빵 봉지는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항상 이상하게 먹었습니다. 머리와 꼬리, 그 바삭하고 맛있는 부분은 뚝 떼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주고, 자신은 팥도 별로 없고 눅눅한 몸통 부분만 먹었습니다. 당신은 왜 맛있는 꼬리는 안 먹어? 아유, 나는 팥이 싫어. 그리고 이 꼬리는 너무 딱딱해서 이 아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철수 씨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맛있는 건 식구들 먹이고 싶어서 당신은 찌꺼기만 먹으면서도 배부르다 했던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갓 구워진 따끈한 붕어빵 봉지를 패딩 점퍼 안쪽 깊숙이 품었습니다. 식지 않게 아내가 그 옛날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복도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할아버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302호 아내가 있는 병실 문만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 아내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 하얗게 센 머리카락. 불과 1년 전만 해도 통통하게 살이 올랐던 볼은 어디 가고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할아버지가 목이 메어 간신히 불렀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할아버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대했습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이니까 혹시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적 같은 기대를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만난 지 50년 되는 날이야. 내가 약속 지키러 왔어.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잡힌 손을 화들짝 놀라며 빼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왜 남의 손을 잡고 그래요? 저리 가요. 여보, 나야. 철수야. 당신 남편 박철수. 남편? 우리 남편은 돈 벌러 갔어요. 아저씨 같은 늙은이 아니에요. 나가요, 나가.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날아오는 베개를 피하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50년을 함께 산 내 아내가, 내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늙은이 취급하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모습? 머리로는 병 때문인 걸 알지만 가슴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뛰어와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오늘 할머니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준비해온 금반지는 주머니 속에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며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못 알아보는 건가? 내가 고생만 시켜서 기억하기 싫은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어색하고 슬픈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영감 올 때 됐는데 배고플 텐데. 그 소리에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보, 뭐라고? 밥 해놔야 하는데. 연탄불 갈아야 하는데. 아내의 기억은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의 단칸방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남편, 밥 챙겨야 한다는 걱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넣어두었던 붕어빵 봉지를 꺼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먹이자.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떠냐? 그냥 배고픈 노인네가 주는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먹기만 해다오. 할아버지는 봉지를 열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붕어빵 냄새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던 병실 안에 확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마법의 향기 같았습니다. 창밖만 보던 아내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붕어빵 하나를 집어 아내의 코앞에 대주었습니다. 할멈, 이거 좋아하잖아. 붕어빵이야. 따뜻할 때 하나 들어봐. 아내는 붕어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처럼 침을 꿀꺽 삼키더니 조심스럽게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 소리와 함께 팥당금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다. 그래, 맛있지? 내가 방금 사왔어. 많이 먹어.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붕어빵을 먹던 아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먹던 붕어빵을 내려놓고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붕어빵들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하고 애틋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아내가 불렀습니다. 여전히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할아버지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영감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뭐라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영감 밖에서 일하느라 추울 텐데, 배 많이 고플 텐데, 이거 영감 갖다 주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배불러서 못 먹겠어. 아내는 자신의 손에 들린 반쪽짜리 붕어빵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이거면 됐어. 나머지 저거 봉지째로 우리 영감 좀 갖다 줘요. 네, 부탁해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뚝뚝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치매에 걸려 남편 얼굴은 잊어버렸지만 남편을 먹여야 한다는 그 마음, 맛있는 건 남편 줘야 한다는 그 사랑은 뇌가 아니라 심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배불러서가 아니라 남편 먹이려고 늘 핑계를 대던 30년 전 그 버릇 그대로 말입니다. 눈앞에 있는 남편을 못 알아보면서도 머릿속에 남편을 챙기는 이 바보 같은 여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저씨,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물으며 자신의 소매 끝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낯선 남자라고 경계하던 그 손길이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자마자 따뜻한 약손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안 아파. 너무 고마워서 그래. 할멈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울지 마요. 좋은 날 울면 폭 달아나.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우는 할아버지를 어린아이 달래듯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전해줄게. 내 영감한테 내가 꼭 전해줄게.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라고 꼭 전해줄게. 할아버지는 울음을 삼키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 영감이 전해주라고 하더라. 5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자고. 할아버지는 아내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에 금반지가 헐겁게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반지를 신기한 듯 들여다보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반짝반짝하네. 우리 영감이 준 거야? 히히, 좋다. 소녀처럼 웃는 아내를 보며 할아버지는 맹세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내가 2배로 기억하면 된다고. 당신 머릿속의 지우개가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내 가슴 속에 있는 당신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붕어빵을 먹고 배가 불렀는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칼, 그 모든 것이 50년 세월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잘 자. 내일 또 올게. 그때는 군고구마 사올게. 할아버지는 잠든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길,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눈은 한방눈으로 바뀌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패딩 점퍼 안쪽 아까 붕어빵을 품었던 그 자리에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난로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감 밥 줘야 하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는 아내의 그 말을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진하고 그 어떤 명언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 그것은 50년 세월이 만들어낸 부부라는 이름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나요? 부부란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를 마주보며 사랑을 속삭이지만 늙어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존재. 기억이 사라져도 습관처럼 사랑을 하는 사이. 오늘 저녁에는 곁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밥 먹었어? 오늘 힘들었지? 별것 아닌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모든 부부가 기억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를, 그 따뜻한 온기로 마지막까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